스탠포드 스타디움의 공연일이 다가오면서 캠퍼스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무대가 완성되고 굿즈로 가득 찬 트럭들이 줄지어 스타디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전날 밤부터 자리를 잡고 기다린 팬들이 트럭이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공연일까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티켓 확보 경쟁은 여전히 치열했고 이 장면은 템파와 엘파소에서 목격했던 풍경과 흡사했습니다. BTS가 방문하는 모든 곳에서 반복되는 이런 장면은 이제 하나의 공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멤버들은 공연 전 각자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 캘리포니아의 한 실내 체육관에서 멤버들이 피클볼을 즐기는 영상이 바이럴이 된 것입니다. 피클볼은 테니스와 탁구가 결합된 듯한 스포츠로 최근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같은 체육관에 있던 팬들은 이 영상을 찍어 SNS에 공유하며 자신이 얼마나 행운인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른 아미들은 멤버들이 현지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팬이 올린 영상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부모님이 BTS의 열렬한 팬임에도 티켓 경쟁으로 결국 표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딸이 부모님을 위해 몰래 티켓을 확보하고 깜짝 선물한 장면이었죠. 부모님의 놀람과 기쁨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기면서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팬덤 내에서 세대를 뛰어넘어 가족 단위로 BTS를 즐기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풍경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스탠포드 공연 전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팬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일러 모자와 점프수트, 두 번째는 빨간색과 검은색 테마옷이에요. 모자 대신 리본을 달 수도 있고 선글라스를 매치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콘서트 패션 고민이었지만 댓글에는 템파와 엘파소 공연을 먼저 경험한 팬들이 몰려와 신발 선택부터 편한 복장, 굿즈 줄 서는 시간까지 구체적인 조언을 나누며 진심 어린 커뮤니티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과 남미 투어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었죠. 스탠포드 공연 1일차 팬들의 기대 속에서 BTS는 사운드 체크 시간부터 무대에 올랐습니다. 멤버들이 가볍게 목을 풀며 등장했을 때 팬들은 이미 작은 콘서트 같은 분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날 사운드 체크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순간은 멤버들이 평소 카리스마 있는 모습과 달리 귀엽고 가벼운 분위기에 의상을 입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팬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즐거워했고 본 공연이 시작되자 BTS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을 다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공연 중 특히 팬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에서 멤버들이 지나가자 스타디움 전체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이어 파야 무대가 시작되면서 열기는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흔들릴 만큼 팬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고 아리랑이 흘러나오는 순간에는 수만 명이 함께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며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울려 퍼지는 아리랑은 다른 도시와는 또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공연 도중 작은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한 팬이 돌발적으로 무대 위로 올라와 멤버와 셀카를 찍고 내려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멤버들은 당황하면서도 웃음을 참지 못했고 팬들 사이에서는 부러움과 함께 경비에 대한 아쉬움이 섞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모두가 기다리던 서프라이즈 곡이 시작되었고 첫 곡은 너였습니다. 팬들은 소리 높여 환호했고 이 곡은 BTS가 학생들의 현실과 경쟁 구조를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1등 경쟁, 친구와 부모가 설정한 안전한 길, 전통적 성공의 잣대가 과연 진정한 행복인지 질문하며 청춘들에게 자신만의 길을 찾으라고 외치는 곡이었죠. 이어진 곡은 앙팡맨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도 흥겨운 비트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노래이지만 의미를 알면 감동이 배가 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호박맨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 곡은 초능력 없는 평범한 영웅이라도 최선을 다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겠다는 BTS의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스타디움에서 울려 퍼진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경쟁과 압박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BTS가 직접 전하는 격려와 메시지가 생생히 전달되었습니다. 앞서 너라는 곡으로 치열한 경쟁 속 지친 사람들의 현실을 직시했다면 앙팡맨은 그들에게 여전히 함께하며 위로를 전하겠다는 손길을 내미는 곡이었습니다. 비판으로 시작해 위로로 이어지는 이 두 곡의 흐름은 이날 무대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메시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감상은 바로 노래를 통해 치유받는 듯한 느낌이었죠. 단순히 멋진 무대를 본 것이 아니라 BTS가 어느 도시에 가서 어떤 곡을 선택해 부르는지 그 전략과 세심함을 팬들이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스탠포드에서 포문을 연 BTS 1일차 공연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1일차가 끝난 뒤 캠퍼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학문적 명성으로 알려진 스탠포드 캠퍼스는 BTS의 에너지로 활기가 넘쳤고 SNS를 통해 1일차 공연의 열기가 빠르게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캠퍼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장을 미국 ABC 방송국이 직접 취재하며 보도했는데 팬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순수한 기쁨으로 요약되었습니다. 코비 시기 집에 머물러 있던 시간 동안 BTS의 음악이 큰 위안이 되었고 그 즐거움과 행복은 공연 현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현장을 찾은 스탠포드 교수는 최근 10년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관련 강의가 수강 신청으로 가득 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외국어 강의가 정체되거나 수강생이 줄어드는 상황과 달리 BTS의 인기와 팬들과의 소통, 뛰어난 재능, 소셜미디어의 부상 등이 맞물리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계적인 명문대에서도 BTS가 한국 문화의 진정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취재를 통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2일차 공연이 시작되자 팬들의 반응은 전날과는 또 달랐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팬들에게는 BTS를 눈앞에서 보는 것이 오랜만의 경험이었고 1일차에는 적응하며 감격에 젖었다면 2일차에는 그 적응이 끝난 팬들이 에너지를 폭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멤버들의 이름을 부르는 함성은 더욱 커졌고 노래 한 소절마다 팬들은 자유롭게 뛰고 소리 지르며 공연을 즐겼습니다. 이날 가장 뜨거웠던 무대는 빠야와 파이어였는데 경기장 안은 마치 불구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파이어의 전주가 흐르는 순간 수만 명의 팬들이 동시에 에너지를 터뜨렸고 105년 된 스타디움이 경험하지 못한 열기가 경기장을 뒤덮었습니다. 이어 모두가 숨을 죽이며 기다린 서프라이즈 곡이 등장했는데 이날 BTS는 서프라이즈 발표 방식을 평소와 달리 선보였습니다. 낯선 분위기 속 팬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흘러나온 두 곡은 쩔어와 피땀 눈물이었습니다. 공연장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고 비명인지 환호인지 구분할 수 없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쩔어는 단순한 데이트곡이 아니라 BTS의 이름을 전 세계에 처음 알린 역사적 의미를 지닌 노래입니다. 이 곡의 등장 전과 후로 BTS의 역사적 위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서프라이즈로 공개되자 오랜 팬들의 반응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어진 피땀 눈물은 쩔어 이후 BTS의 인기를 지속시키는 핵심 곡으로 팬들과 함께 쌓아온 역사의 한 챕터 같은 노래였습니다. 이 두 곡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팬들도 많았는데 그 시절의 추억과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순간이었죠. 공연 후 팬들의 후기 또한 다양하게 쏟아졌습니다. 다른 날짜 공연에 참여할 예정인 아미들의 절규 섞인 감상도 이어졌고 스탠포드 공연 전에는 걱정도 없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밤 10시 소음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곳이고 인근 주민 민원으로 공연 시작 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앞당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약 때문에 공연 열기가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도 있었지만 BTS는 그 모든 걱정을 단숨에 뒤집었습니다. 쩔어와 피땀 눈물을 서프라이즈로 선보인 것은 단순한 팬 서비스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도 팬들에게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려는 BTS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었고 12년 동안 팬들을 놓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팬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3일차 공연을 앞둔 휴식기에도 이미 미국 주요 언론과 평론가들은 스탠퍼드 공연에 대한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공연은 홍대 노래방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듯한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고 스타디움 공연에서 보기 드문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머큐리 뉴스의 팝 평론가 짐 해링턴은 BTS 공연이 올해 미국에서 열정과 흥분을 불러일으킨 최대 이벤트라고 단언했고 음악 전문 매체 리프 매거진 역시 BTS 월드 투어를 크고 강렬하며 감성적으로 확장된 무대라고 평가했습니다. 외신들의 찬사와 함께 팬들의 생생한 후기도 이어졌습니다. 레딧에 남겨진 후기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팬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45살 팬 메탈레드는 여동생의 권유로 반신반의하며 공연에 참여했지만 결과적으로 완전히 빠져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공연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고 야광봉을 흔들며 춤추는 동안 90년대 10대 시절 모시 피핏에서 느꼈던 라이브 공연의 짜릿함을 다시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왜 공연장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압도적인 열기는 말 그대로 장관이었습니다. 일부 논란이나 비판적인 시선이 있더라도 그것 또한 개인의 선택일 테죠. 저는 공연 내내 즐거움이 넘쳤고 다음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어제 BTS 콘서트를 다녀왔는데 솔직히 최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공연은 2018년 LIS 뉴크였는데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 변한 점도 있었고 그대로인 부분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차이가 묘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팬들이 레딧에 남긴 다양한 후기들을 살펴보는 재미가 있어 저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BTS를 오랜 시간 지켜봐온 팬으로 데뷔 초기 대인절 시절부터였고 첫 콘서트는 2015년이었으며 마지막으로 본 공연은 2017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직접 보면서 뿌듯함과 함께 팬들의 열정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팬들이 직접 제작하고 나누어준 굿즈 또한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예전 아미밤에서 블루투스로 싱크되는 최신 아미밤으로 바뀐 것도 신기하고 멋졌습니다. BTS의 무대 연출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JOE와 RM은 압도적이었고 JK는 몇 년이 흘러도 여전히 가볍게 팬들과 즐기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라이브 보컬과 에너지에도 감동했고 불꽃쇼 전체를 다 보지 못했어도 무대 연출은 충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자리 주변 관객들의 호응도 훌륭해 소리를 지르자 엄청나게 큰 함성이 터져 아직도 귀가 울리는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 떠도는 부정적인 글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귀마개를 챙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지막 멘트 때는 관객들이 발을 굴러 BTS 멤버들이 걱정할 정도였고 공연 전반에서 멤버들 역시 즐거움을 만끽하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공연이 조금 일찍 시작해 초반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댓글을 살펴보면 단순히 공연이 좋았다는 수준을 넘어서 이번 공연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진지하게 적어둔 후기들이 많았습니다. 라이브로 직접 봐야만 그 감동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 압도적인 긍정 에너지, 마지막 멘트에서 발을 굴러 멤버들이 멈춰달라고 한 에피소드까지 이러한 후기들이 이번 투어가 실제로 어떤 공연이었는지를 숫자보다 솔직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전날 밤 콘서트를 준비하는 팬의 영상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9년 만에 꺼낸 반바지, 직접 탈색한 티셔츠, 슈가를 향한 애정을 담아 꼼꼼히 꾸미고 공연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많은 아미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옷이 완벽하지 않아도 BTS를 보는 순간 모든 불편함이 사라진다는 한마디가 이번 공연이 팬들에게 어떤 날이었는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3일차 스탠포드 스타디움의 문이 열리자 사흘 중 가장 많은 팬들이 모였고 공연 시작 전부터 경기장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파도타기가 시작되었고 수만 명이 일어나 앉기를 반복하며 경기장은 하나의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신호를 주지 않아도
파도가 경기장을 돌 때마다 함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BTS가 무대에 오르기 전 팬들이 먼저 열기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본 무대가 시작되자 댄서들이 조명탄을 들고 뛰어나와 서막을 알렸고 멤버들이 등장하는 순간 경기장은 폭발했습니다. 2일차까지 이미 뜨겁게 달아올랐던 팬들의 열기에 마지막이라는 감정이 더해지면서 그 어느 공연보다 강렬한 에너지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이돌, 다이너마이트, 버터 등 수많은 명곡이 이어지면서 무대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번 투어의 하이라이트, 바디 투 바디와 아리랑 공연이 시작되었을 때 2일차에도 압도적이었던 아리랑 떼창이 다시 이어졌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수만 명의 아미들이 태극기를 들고 한국어로 아리랑을 함께 불렀습니다. 미국 최고 명문대 스타디움에서 팬들의 손에 태극기가 들린 채 한국어로 아리랑을 부르는 장면은 전 세계 아미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태극기를 준비한 것은 주최 측이 아니라 팬들이 아리랑이 나올 순간을 위해 프로젝트 형식으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팬 마음이 모여 가능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2일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떼창에 놀랐습니다. 전 세계 아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도 태극기를 들어올리는 장면에 환호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BTS가 이 나라의 국기를 미국 한복판에서 이렇게 흔들릴 날이 올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연장 내부를 카메라로 비추면 하나의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팬들,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응원하는 부모들, 전혀 다른 국적과 인종의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 BTS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손글씨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BTS를 향한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멤버 B가 팬들에게 친근하게 말을 건네며 한국어로 반말로 소통했습니다. 너희 나 보고 싶어서 어떡하냐? 진짜 기다릴 거야? 그러면 다음에 또 오도록 하지. 오늘 스탠포드가 정말 좋다는 걸 이제 알았어. 여기 피자도 너무 맛있다. 끝. 화려한 무대 위에서도 팬들과 눈을 맞추며 공연이 단순한 스타와 팬의 관계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서프라이즈 곡이 발표되자 아미들은 평소보다 긴장하며 숨을 죽였고 흘러나온 두 곡 아이니즈와 워드림은 공연장을 비명과 환호로 가득 채웠습니다. 노모어드림 또한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라 BTS가 세상